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개인 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시던가 아니면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와 주식회사는 어떤 차이가 있고 주식회사가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어떤 상대적인 유용성이 있길래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지, 그리고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사무실을 임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주식회사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은 자본, 주식, 유한 책임입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 분할된 주식에 다수의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의 자본을 형성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5천원, 만원짜리로 분할된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가 구입하게 되면 그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자본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식을 산 주주는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무한도의 책임을 진다라고 하신다면 그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선택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을 살 경우에는 본인이 산 주식 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고 회사 채권자에게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시면 최악의 경우 여러분이 구입하신 주식에 대한 투자 금액만 날리면 되지 그 회사가 어떤 빚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 최대 손실 한도가 자기 투자 금액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 분산 능력이 우수해서 비교적 안심하고 주식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을 소액의 주식으로 분할해가지고 다수의 주주들로부터 쉽게 투자를 받아 큰 자본을 쉽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바꿔 말씀드리면 회사는 자본 집중 능력이 우수하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산 주식 금액만 날리면 되기 때문에 쉽게 투자하고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소액의 주식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다수의 주주가 쉽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본을 쉽게 형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식회사의 장점은 주식회사의 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삼으로써 수익을 기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회사의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소유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산 주주가 되는 것이며 회사 경영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산 것과는 무관한 전문 경영인이 경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 회사에 주식을 살 돈이 없지만은 유능한 경영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회사 주식 소유와 무관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 상법에 규정된 여러가지 회사 형태에 비해서 가장 발달적인 회사 형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의 구성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주주가 산 주식이 모이면 그 회사의 자본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식을 산 주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주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회사 이익과 자녀 재산들에 대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배당 청구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본금의 구성 단위가 되는 한편 또는 주주가 갖고 있는 권리를 내포하는 증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산 주주가 갖고 있는 권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표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익과 자녀 재산에 대해서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를 경영하는 임원은 주주와 전혀 별개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임원은 단 한 주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임원이 주식을 가져도 무관합니다. 우리가 통상 법인과 주식회사에 대해서 조금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 시중에서는 법인을 운영한다, 주식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해서 법인과 주식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보다는 법인이 더 포괄적인 넓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리 의무, 특정한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가지는 주체는 사람과 법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는 사람만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은 어떤 사회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람뿐 아니라 회사 같은 단체도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개념이 성립된 것입니다. 여러분같이 개인은 재산을 가지거나 또는 소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개인에게만 이러한 권리를 주게 되면은 회사라는 어떤 단체도 부동산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법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법에 의해서 사람화된, 법에 의해서 사람으로 인정된 권리 의무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법인은 영리, 쉽게 말하면 돈벌이를 추구하냐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비영리법인은 돈벌이를 추구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중점이 사람이냐 재산이냐에 따라서 사람인 경우에는 사단법인, 재산인 경우에는 재단법인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사단법인의 예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사단법인의 예이고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 등이 주로 재단법인의 예입니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는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지만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주식회사와 달리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를 실제로 실무적으로 설립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통상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일정 정도의 규모가 되면은 주식회사로 많이 전환을 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개인과 법인은 명백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법인 자금의 사용이 제약이 되고 법인 등기를 해야 되고 복식 부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 사업자보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저율의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면하고 또는 대외 거래 시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공신력이 높다라고 하는 점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4,600만원에서 8,800만원 사이면은 총소득의 24%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지만은 법인으로 바뀔 경우에는 수익이 2억 이하일 때는 10%, 2억 초과 200억 이하일 때는 20%, 200억 초과일 때는 22%의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에 초과하게 되면 38%의 세금을 내지만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다시피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세율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라든지 등기 의무라든지 회계상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일정 규모가 넘어서면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이유가 세율이 가장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와 비교한 주식회사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살펴보았다시피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사업자보다는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든지 직원 채용을 한다든지 정부 정책 자금 수혜 등에서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큰 단체나 큰 기업과의 거래에서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의 단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나 주소 이전 이런 경우에도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은 간편하게 되지만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를 이전한다든지 상호를 변경한다든지 임원이 바뀔 때마다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기 업무는 비용이 들고 번잡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등 회계상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수익을 회사 비용으로 마음대로 인출할 수가 있지만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설사 사장이더라도 법인 통장에서 대표가 임의적으로 자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설사 100% 자금을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도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완전히 분리된 법적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면에서는 1명 이상이면 가능하지만은 통상적으로는 최소 2명의 인원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명의 인원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1명은 사내이사, 다른 1명은 감사로 기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 등기부상에는 사내이사로 기재되지만은 이 사내이사는 단순한 사내이사가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는 사내이사이기 때문에 명함이라든지 회사 내부 서류에는 대표이사라고 표기하는 것은 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인 이상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통상 1인은 대표이사, 다른 1인은 사내이사, 또 다른 1인은 감사로 법인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소 자본금으로 5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였습니다만은 현재는 법적으로 자본금이 100원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인 등기부 등본은 거래하는 상대방이 자유롭게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거래를 하실 때 상대방 기업이 여러분 회사가 자본금이 100원이라고 한다라면은 상당히 신뢰하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최소 자본금 5천만 원 규정이 폐지되었지만은 아직도 상당수 기업이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물론 뭐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설립하는 것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여행업이나 건설업 등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서는 최소 자본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 여행업,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외 여행업,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 동시 상대하는 일반 여행업에 따라서 최소 자본금을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이냐에 따라서 자본금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반적인 자본금 제한은 폐지하였지만은 이러한 여행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 제한을 두는 이유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에 고객이 설사 해외여행 중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그 회사의 책임이라면 그 법인이 고객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자본금이 100원이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배상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 제한을 두게 됩니다. 건설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건설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호를 약 두세 개 정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립할 회사의 상호는 특정 상호로 확정되겠지만은 주식회사의 상호는 동일 서울특별시라고 하면은 서울특별시의 특정한 상호를 가진 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여러분이 회사를 설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립하고자 하는 상호의 회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약 두세 개의 상호를 준비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사무실 주소, 사업장 주소가 있으셔야 되고 회사의 사업 목적, 여러분이 회사가 휴대폰을 제조한다라고 하면은 사업 목적이 휴대폰의 제조 및 판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임원 및 주주가 선정되어야 됩니다. 2인으로 설립하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내이사를 어떤 분이 맡으실 것인가, 감사를 어떤 분이 맡으실 것인가, 3인으로 설립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어떤 분이 맡으실 것인가, 사내이사를 어떤 분이 맡을 것인가, 감사를 어떤 분이 맡으실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것은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주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얼마로 하실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상 최저 자본금 제한은 100원 이상이지만은 여러분이 1,000만 원으로 회사를 설립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자본금이 준비되셔야 되고 5천만 원으로 회사를 설립하시고자 하실 때는 5천만 원이 설립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인감 도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상호는 동일특별시, 강력시, 시군에 있는 기존에 있는 회사의 상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회사의 상호를 두세 개 준비하시라 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또는 보령시, 그러니까 그 강력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 강력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 강력시 단위고 특별시 강력시 이외의 경우에는 제천시라든지 안동시라든지 이런 시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단위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안에 여러분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회사의 상호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기존에 있는 회사의 영업권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이고 많은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발 회사가 삼성전자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삼성전자의 기존의 회사의 영업권 등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장 주소. 회사를 설립하자면 당연히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시에는 꼭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법인 사업자 등록 시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사업 목적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관계로 여러분의 회사의 사업 목적을 정하셔야 됩니다. 통상 휴대폰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휴대폰 제조 및 판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항목으로 위에 부수하는 사업일체 이런 형태로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원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3인으로 설립하시고자 하실 때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를 맡으실 분들을 선정하시고 이분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인으로 설립하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내이사, 감사를 맡으실 분들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주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통상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임원들이 주주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주주와 임원은 별개의 자격입니다. 임원이 되실 분이 주식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 가지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본금 5천만 원의 회사를 하실 예정이고 주식 한 주당 1만 원인 경우에는 홍길동 2,000주, 강철수 2,000주, 김영식 1,000주 이렇게 주식 보유 비율을 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표이사 명의로 은행에 예금 잔액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예금 잔액 증명서를 법인 설립용으로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부해 달라고
달라라고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 인감 도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 동일한 상호의 기업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두세 개의 상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후에 동일한 여러분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와 동일한 상호가 없다라고 하고 그 여러분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호를 확정한 후에 그 확정된 회사 이름으로 법인 인감을 만드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 인감은 대표이사마다 한 개씩 필요합니다. 통상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 인감이 하나면은 되겠지만은 만약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2명이라고 한다면은 2개의 법인 인감 도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비용은 주식회사 설립의 주요 비용은 등록 면허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식회사 설립 비용의 주요 비용이 등록 면허세이고 이 등록 면허세는 설립 자본금에 따라서 다릅니다. 설립 자본금의 0.4%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가밀 억제 권역 내에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가 3배가 중과됩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가밀 억제 권역 국가에서 굉장히 수도권의 굉장히 복잡한 지역에는 가능하면은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에서 등록 면허세를 3배를 중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립 자본금의 1.2%의 등록 면허세가 부과가 됩니다. 가밀 억제 권역은 여기서 살펴보시면은 서울특별시부터 시흥시까지 대부분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주 결정과 관련해서 조금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결국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가 아니고 주주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는 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정 회사에 주식이 100%가 있을 때 지분 50% 이하이면은 독자적인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주주가 출석했을 때 의견이 대립될 경우에는 결국 다수결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만약 49%의 지분을 가진 주주와 51%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있다라고 할 때는 51%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의사대로 회사가 경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50% 이하 소유할 때는 독자적 경영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66.7% 이것은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거의 독자적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경영권 행사가. 이 주식의 3분의 2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대다수 중요한 결정까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이기 때문에 지분을 66.7% 이상, 지분을 3분의 2 이상 소유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주식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독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만약 50% 초과해서 66.7% 미만의 주식을 가질 경우에는
아까 지분 50% 이하일 경우에는 독자적인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보통 결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제한권을 갖고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